네, 오늘 EC 577 17번째 시간이고 언제나 마찬가지로 리뷰부터 시작을 합시다. 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빅픽처를 한번 오랜만에 그려볼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우리가 배우는 큰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고, 뭐랑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컴프레션,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미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컴프레션 얘기는 조금 했어요. 다는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다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컴프레션을 얘기할 때 로스가 일종의 없는 경우를 했죠. 하나는 제로 에러고 하나는 asymptotically small error였죠. 예. 로스가 있는 컴프레션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미션은 지금 전체적으로 감은 잡았죠. 그렇죠? 예. maximum mutual information이 뭐라고요? 채널 커패서티다. 이런 걸 했는데 그거를 모든 데 적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 discrete memoryless 채널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냈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채널인 AWGN 채널, 그건 특히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어요. 참고로 컨티뉴어스 메모리스 채널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일종의 discrete time AWGN과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AWGN 요 두 개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discrete memories 채널의 채널 코딩 프로블럼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zero error,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 그렇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블락 코딩을 하나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asymptotically small error, 블락 코딩.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나중에 다룰 건 lossy compression, 로스가 있는 이런 뜻이죠. 네. lossy compression. 그래서 지금 어디가 비어 있냐면 여기 비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비어 있어요. 참고로 이것 말고도 이 lossy compression이랑 그 다음에 DTAWGN 또는 CTAWGN을 결합해서 우리가 뭘 그리겠다고 했어요? Probability of bit error versus bit energy per noise density에서 보통 EVNO 또는 이게 bit energy per noise density 이렇게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EVNO 이렇게 읽는데 이게 제로예요, 제로. 5가 아니에요, 쓸 때. 원래 제로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커브들이 있거든요. 예. 에러 컨트롤 코딩 하는 사람들은 간혹 이걸 그릴 필요가 있어요. 레이트 얼마일 때 셰넌의 바운드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레이트에 따라서 이게 바운드가 이렇게 달라지죠. 이런 그림. 이 그림을 이 lossy compression, 즉 rate distortion theory와 이 discrete time AWGN 채널 또는 continuous time AWGN 채널의 채널 capacity를 결합해서 구해내요. 보통 텍스트북에 잘 없어요. 예, 저도 크리스찬 슐레글이라고 지금 캐나다 어느 대학에 가 있는 그 교수가 쓴 터보 코드에 대한 책을 보다가 나와 있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stimation and detection, 특히 이제 detection 문제 할 때 이 KL distance and detection proble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날 거예요. 알겠죠? 네. 대충 그림 알겠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다음에 이걸 여섯 번째 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끝낼 거예요. 네. 자,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 또 이거를 다르게 나타낼 수도 있죠. 다르게 나타내면 처음에 뭐예요? 소스 코딩 디어렘이죠. 근데 소스 코딩 디어렘은 주로 이제 블락 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variable length
length source coding. 그 다음에 source coding theorem. source coding theorem과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에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뭐예요?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엔트로피가 어떤 피지컬 미닝을 갖느냐 이런 거였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를 discrete memory 소스의 아웃풋을 랜덤 베리어블로,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모델링한 게 discrete memory 소스죠. 제일 간단한 게. 그것의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를 해서 그 엔트로피가 실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걸 봤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우리가 셰넌즈 인포메이션 메저즈를 배웠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우리가 채널 코딩 디어렘을 배우는데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말했지만 DMC, 그 다음에 AWGN 이렇게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Rate Distortion Theory, 또는 이것도 디어렘이 있기 때문에 Rate Distortion Theorem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아까 말했지만 이거 컴바인해서 probability bit error versus bit energy per noise density curve에서 셔넌 리미트, 셔넌 바운드를 구하는 것들, 레이트에 따라서 그 트랜스미션 레이트에 따른 셔넌 바운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디텍션 프로블럼에서 좀 asymptotic 퍼포먼스와 이 KL 디스턴스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들을 알아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책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추천하는 레퍼런스로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먼저 교과서인 카버 앤 토마스 Elements of 이렇게 돼 있죠. Elements of Information Theory.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컨 에디션 쓰고 있죠. 참고로 퍼스트 에디션이랑 세컨 에디션이랑 좀 많이 리바이즈가 됐고, 뭐 순서가 바뀐 게 제일 크긴 하지만 리바이즈가 됐고, 근데 이 책은 뭐예요? 제가 말했던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디어리에 대한 게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엘가말 앤 킴은 김영한 박사죠. 예. 이렇게 두 사람이 쓴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디어리라는 책이 이제 이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디어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이어니어적인 어떤 그런 텍스트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하나는 레이먼드 영이죠.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던가요? 예. 그래서 영의 어떤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갤러거의 책이고, 이 갤러거 책은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책에서 잘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이 극단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하겠지만 typical set decoding 이런 걸 써요. 그 채널 코딩 디어렘을 증명할 때 typical set decoding 이라는 걸 써요. 그런데 여기 갤러거를 보면 ML maximum likelihood decoding을 해서 구하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에러 레이트가 0으로 간다는 걸 증명할 때 이게 에러 익스포넌트도 구해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을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레이먼드 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건 다 이제 디스크리트일 때만 해놨어요. 컨티뉴어스인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WGN 채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 강의 노트가 이거 두 개를 적절히 섞어놨어요. 섞어놓고 어떤 거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해놓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원생으로 이제 인포메이션 디어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알고 싶으면은 이 정도 책에 대해서는 뭐 몇 번씩 적어도 펼쳐봐야지 돼요. 참고로 이 책은 뭐 인포메이션 디어리 전반에 관한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갬블링에 관한 것도 있어요. 도박과 인포메이션 디어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좀 스코프가 넓어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거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마 책은 샀겠죠, 그렇죠? 제가 저술 안 했으니까 우리도 영수증 제출하게 한번 해볼까요? 연세대 모 교수님처럼. 예. 몰라요, 그 사건? 예.
영수증을 제출해서 붙이래요. 리포트 쓸 때 마모 교수님께서. 자, 계속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널 코딩 티어렘, 디스크리트 메모리리스 채널 위에서 오버 디스크리트 메모리 채널에서 이 채널 코딩 티어렘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제 강의 노트가 약간 뭐 좀 잘못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채널 코딩 티어렘에서는 채널 코딩 프로블럼에서는 사실 소스의 영향은 배제하려고 해요, 최대한. 알겠어요? 소스의 영향은 배제하려고 하고 목표는 뭐냐면 이런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ceiling을 쓰는데 the ceiling of 2 to the nr n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큰 n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에러 레이트가 0에 가깝고 그렇죠. 근데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소스가 랜덤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에버리지 에러 레이트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보세요. 100이면은 우리가 이거 100비트 아니에요, 그렇죠? 100비트를 채널을 n번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코드는 테이블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이블로 만들면 이게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럼 첫 번째는 all 제로겠죠, 그렇죠? 제로가 100개 있을 거 아니에요? 100비트라면. 그 다음은 1이고 쭉쭉쭉 해서 여기 all 1인 것까지 해서 2의 백승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쪽 CI라고 썼던 것 같은데, 예. 코드워드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채널의 인풋의 알파벳이 뭐 터널이라 그러면 얘는 터널이 심볼들, 예를 들면 ABC 또는 뭐 옐로우, 블루, 그린 뭐 이렇게 된 게 N개가 늘어서 있는 그런 게 되죠. 뭐 ABC로 할 거예요. A에서 뭐 A가 N개,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중에 뭐가 뽑히는 거죠. 그렇죠? 주의해야죠. 순간 착각했어요. 그렇죠? AAAA 해서 전부 A인 것부터 예를 들면 터널이라 그러면 CCCC 해서 전부 C인 것까지 중에서 2의 백승계만 뽑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참고로 오늘부터는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코드워드를.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이게 이그젠플이죠. 100 bits. 이게 2의 백승 뭐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게 터널이고 이게 100번 쓰면은 3의 백승계가 가능한데 코드 워드들로 그 중에서 2의 백승계만 우리가 뽑는 거죠. 지난번에 스피어 패킹 할 때 생각나요? 그렇죠? 코드 워드로 가능한 게 어때요? 어떻게 보면 X의 N승, 파워셋에 있는 모든 것인데 그 중에 스케치 할 때 어때요? 티피컬 셋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컨디셔널 티피컬 셋들이 서로 오버랩이 안 되면서 빡빡하게 뭐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적당히 뽑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말했지만 어느 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소스의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뭐 equally likely 하다 이런 말도 사실 할 수 없고 그렇죠? 뭐 디스트리뷰션이 뭐 가운데가 뾰족 튀어나왔다 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든 간에 그렇잖아요. 뭐든 간에 우리는 에러를 레이트를 적게 하고 싶죠. 그래서 뭐 컨디셔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라고 생각할 때 에러가 날 확률, 이거라고 생각할 때 에러가 날 메시지가 그런 에러 레이트가 몇 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2에 10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어떤 코딩 스킴을 쓰면 다 제로로 보낼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작게. 알겠어요? 잊지 말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M과 MI와 MI라고 하면 안 되죠. W가 W 햇이 W 햇은 뭔지 알죠? 디코더에서 나오는 거예요. W 햇이 W와 다를 확률인데 뭐 이렇게 쓰겠어요. 이게 사실 컨디셔닝 바라서 마치 이게 뭐
이벤트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estimation detection 할 때도 어떤 때는 이렇게 썼죠. 정 싫으면 여러분이 세마이콜론을 써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시지가 i번째 메시지일 때, 그렇죠? 어떤 i번째 메시지일 때, 예, 코드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그러니까 mi가 w head과 즉 디코드 아웃풋과 다를 확률, 이게 에러 레이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서는 이 example에서는 2에 100개 있는데 이것들이 다 충분히 0에 가깝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네. 여기서는 뭐예요? 뭐 n이 뭐 무한대로 갈 때 r이 이런 건 없죠. 지금 r을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또 뭘 보여야 돼요? 채널 코딩 프로블럼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r이, 그러니까 이런 코드 is possible, 그렇죠? We can find죠. 좀 다시 쓸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트의 수프리멈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널 코딩 프로블럼에서는 R이 지금 레이트잖아요. 유니트는 어떻게 돼요? R은 bits per 채널 유스죠. 맞습니까? R 비트를 n번의 채널을 써서 보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nr 비트를 n times r 비트를 approximately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널 코딩 프로블럼은 이런 수프 R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어렘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수프리멈 오브 R이 뭐랑 같다는 거예요? 수프 R이 뭐랑 같다는 거예요? Max Mutual Information. 저희 주의할 건 뭐냐면 이 X와 Y는 이 discrete memories 채널을 그냥 한 번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인풋과 아웃풋을 describe한 랜덤 베리어블들이에요. X와 Y는. 그 다음에 이것은 input distribution이에요. 여기 뭐 메모리 메시지가 랜덤하게 이런 말 전혀 없죠.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슨 distribution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언뜻 보면. 근데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렉트 파트를 achievability라고 합시다. 뭐가 다이렉트인지 사실 if and only if 헷갈리니까. 그래서 achievability를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achievability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치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이것보다 작은 레이트는 당연히 어치브 하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레이트가 이게 어치브 되면 이것보다 작은 건 어때요? 그냥 더미 비트들을 쭉 붙이면 되잖아요. 실제로 채널 n번 쓰는데 그렇죠? nr 개의 비트를 보내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r'이 r보다 작다 그러면 nr' 비트만 딱 원하는 걸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가비지를 넣어서 보내면 되니까. 맞아요? 어치버빌러티는 이까지 어치브가 된다는, 이까지가 아니라 이것은 어치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알겠죠? 컨버스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것보다 더 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어치브하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이 어치버빌러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보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어치브가 돼. 이렇게 많이 보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치버빌러티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값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뭐 if and only if를 많이 보였지만 요즘 이제 이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디어리 할 때는 문제가 워낙 복잡하니까 어치버빌리티만 보인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방법을 쓰면 이러이러한 이것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오지만 값이 뭐 그래도 뭐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걸로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레이트까지는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백히 보면 어떤 서브옵티말이거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방법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게 어떤 이쁜 폼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래 어치버빌리티 좋아.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할 건 뭐예요? 그것보다 예를 들면 더 높은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트에 관련된 거라면 트랜스미션 레이트에 관련된 거라면 더 높은 레이트를 누가 또 어치버블 하다는 걸 보이려고 하든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보다 더 큰 값은 어치버할 수 없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디코더를 있잖아요. 디코더를 옵티멀 디코더를 안 써요. 알겠어요? 옵티멀 디코더는 어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트 시퀀스를 보낼 때 옵티멀 디코더는 어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비트들이 랜덤하게 모델링이 다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맵 디텍터죠. 빗 바이 빗 맵 디텍터를 써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이게 뭐 랜덤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것들이 다 2분의 1 확률이다 이러면 사실 거의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땠어요? 빗 에러 레이트는 뭐로 바운드 돼 있어요? 코드워드 에러 레이트로 바운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코드워드 에러 레이트를 영어로 보낼 수 있는 어떤 거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는 어떤 게 옵티멀해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아니에요. 그렇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코더는 어때요? ML 디코더는 컨디셔널 에러 프로바빌리티들을 다 잡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니폼일 때 코드워드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갤러거가 ML을 쓴 거예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근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써야 옵티멀 할 거 아니에요? 코드워드 바이 코드워드 에러 레이트를 구하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당연히 서브 옵티멀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면 typical set decoder seemingly a suboptimal decoder를 써요. seemingly란 것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뜻이죠. 보기에는 it seems 뭐인 것 같다네요. 그렇죠? Yes.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서브옵티멀 디코더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옵티멀이다? 아니죠. 옵티멀이 아니라 asymptotically 옵티멀이에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도 저기 여정호 군이랑 오전에 논문을 고치면서 어심토틱 옵티멀리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말했지만 어떤 뭐 리소스가 그렇죠? 또는 어떤 파라메타가 굉장히 커지거나 작아질 때 어때요? 서브옵티멀한 어떤 리시버나 스킴의 성능이 옵티멀한 녀석의 스킴에 수렴하는 수가 있어요. 그 수렴도 어떤 센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센스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시퀀스 오브 퍼포먼스 매트릭이 수렴한다 그러려면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시퀀스 오브 리얼 넘버의 수렴이니까. 근데 그게 뭐 이번에 쓰고 있는 논문에서 보면 뭐 디텍터에 대해서 적용할 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너리 디텍션 프로블럼이면 어때요? 여러분이 배운 게 뭐였어요? 지난 학기에. 항상 likelihood ratio가 sufficient statistic이죠. 어떤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아 하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옵티멀한 그 likelihood ratio 있죠. 정확한, 이그젝트한 것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심플한데 서브옵티멀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제안을 해요. 컴퓨팅을 되게 쉬운. 그래놓고 어때요? 그것이 뭐 블락 사이즈가 충분히 클 때 그 두 개의 테스트 스태티스틱, 하나는 옵티멀하고 하나는 어페런틀리, seemingly 서브옵티멀 하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어때요? 이제 그러면 likelihood ratio는 어때요? 오브저베이션에 따라서 랜덤하게 결정되잖아요. 랜덤 퀀터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때요? 시퀀스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하이파시스 제로일 때의 시퀀스가 있고 1일 때의 시퀀스가 있잖아요.
각각이 뭐 예를 들면 어떻다는 거예요. almost surely, 그러니까 서로 컨버지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심토틱 옵티멀리티라는 것은 단 하나로 정의되지 않아요. 문제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sequence of real numbers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되고 이제는 sequence of 예를 들면 real random variables에 대한 그 convergence modes 있잖아요. 그 네 가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참고로 수학과에 그 probability theory 4학년 과목인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메저 theory 얘기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probability theory 필요한 시그마 알지브라든가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청강을 하든가 하세요. 네. 그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typical set decoder라는 걸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코더는 뭘 쓰겠어요? 그냥 해가지고는 밑도 끝도 없죠, 그렇죠? 보일 수가 없으니까 employ the random code, random to the nr n 코드를 쓰겠다는 거예요. 네. 랜덤 코딩 스킴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죠? 아까 우리 요 위에서 자 이렇게 메시지가 이제 비트로 일부러 나타냈어요. 노트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비트로 보는 게 여러분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서 자,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 일종의 컨디셔널 에러 프로바빌리티죠. 요걸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 두 번째 그렇죠? 그러면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죠. all zero에 1인 게 들어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선택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 랜덤 코딩은.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가 100비트를 보내고 두 번째 100비트를 또 보내고 세 번째 100비트를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코드를 계속 써서 통신할 거니까 이 채널 위해서 네. abundant amount of bits가 있다 그랬잖아요. 딱 100비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낼 게 100비트씩 잘라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NR이 100이라는 얘기는 네. 그럼 처음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코드는 어떤 걸 써요? randomly generate해서 물론 그 randomly generate 하고 이런 거는 미리 인코더랑 디코더랑 다 했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요 코드들을 다 어떤 특정한 probability mass 펑션을 가지고 만들어내요. 아까 터널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것들이. 그럼 어때요? 터널이면은 예를 들면 A, B, C라고 하면은 A가 나올 확률, B가 나올 확률, C가 나올 확률을 예를 들면 3분의 1씩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죠. 또 어때요?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랜덤 코딩을 하려면 그러면 뭘 먼저 결정해야 되겠어요? 이걸 먼저 결정해야죠. 이 매스 펑션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네. 색을 정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딱 나왔는데 어쨌든 우연히 얘가 나왔는데 이미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진 인코더랑 디코더랑 나눠 가진 sequence of random codes는 어때요? 첫 번째는 얘가 예를 들면 all A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저 디코더는 이건 이미 알고 있죠.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디코딩을 하지 않고 typical set decoding이라는 걸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놈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뭐 랜덤 코드 가지고 또 디코딩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만약 이거라면 그렇죠. 만약에 이거라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만약 이 녀석이 메시지라면 average probability of error가 그렇죠. 메시지는 픽스했어요.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단지 여기서는 코드 하나 픽스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verage를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꿔놓고 또 average를 하고 average를 해서 결국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두 가지 이상한 결론을 쓴다 그랬죠? 네. 뭐였어요? 하나가 학생들의 키에 대한 얘기였죠. 뭐였어요? 여러분들의 키의 평균이 170보다 작으면 어떻다고요? 제일 작은 학생은 당연히 170보다 작다죠.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주머니 안에 있는 코인 수를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머니 안에 평균이 동전의 수의 평균이 4.5개예요.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적어도 절반 이상의 학생의 주머니에 9개 이하로 들어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잘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먼저 TP 값의 디코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처음 보면 좀 이상해요. 네, TP 값의 디코더는 디코더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디코더는 입력이 뭐예요? 항상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요. 그래 덜 헷갈리니까. 디코더의 입력은 뭐로 레이블링 했어요? Y로 했죠? 예. 근데 어때요? 여기 뭐 N을 쓸 거예요. 이렇게. 예. 랭스가 N짜리일 때. 나오는 아웃풋은 뭐 해야 돼요? 이제 W 해시죠. 예. 그럼 디코더는 얘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얘만 보고. 그렇죠? 얘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디코더는 코드북이 뭔지 알고 있죠? 예. 코드북이 뭔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W 햇을 만들어낼 때 그 코드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W 햇을 MI라고 디클레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때 디클레어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i번째 메시지라고 디클레어 한다는 얘기는 i번째가 아닌 어떤 j번째가 아니라고 하는 거랑 같죠. 예. 근데 만약에 이 i번째 게 맞다면 어때요? 사실 i번째 게 채널 인풋으로 i번째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xi가 x서브 i가 즉 코드워드가 채널 인풋으로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줄이 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거를 써볼게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관찰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이벤트를 관찰해요? 이런 이벤트를 관찰하죠.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아웃풋을 내겠죠. 맞습니까? 잘 봐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이 로어 케이스 y가 뭘 뜻하는지 잘 봐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알죠? 여기 있잖아요. 안 헷갈리죠? 지금 막 관찰한 채널의 아웃풋이에요. 알겠어요? 랜덤이 아니죠. 관찰했으니까. 얘는. 이것과 얘는 뭐죠? 얘가 헷갈리는데 얘를 주의해야 돼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디코더는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코드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얘가 뭐라고요? 네, i번째 코드워드예요. 그 i번째 메시지의 코드워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테이블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디코더는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노트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번호를 이렇게 안 달게요.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i번째 코드워드 말고 아까 그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i번째 말고도 티피컬 셋에 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건 뭐죠? 이거는 조인트 티피컬 셋이죠. 맞습니까? 근데 조인트 티피컬 셋인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얘는 이 티피컬 셋은 어떻게 구해졌죠?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조인트 티피컬 셋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X와 Y의 조인트 PMF가 있어야죠. 근데 채널은 조인트 PMF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채널 자체는. 채널 자체는 Y의 컨디셔널 PMF 기분 X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얘기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X의 PMF라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티피컬 셋 디코더는 뭐예요? 그냥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뭐랑 같이 존재해요? 랜덤 코딩 스킴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랜덤 코딩 스킴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랜덤 코드를 만들 때 안 썼나? 예, 요걸 하나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티피컬 셋 디코더는 랜덤 코딩을 쓰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렇죠? 이 랜덤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PMF를 쓰는지도 알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명심해요. 안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걸 이용해서 나온 거죠. 이게 조인트 PMF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어쨌거나 티피컬 셋은 알고 있어요. 근데 i번째가 조인틀리 티피컬한데 i번째 거 말고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i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i번째 게 없겠죠. 그렇죠? i번째 거 말고는 없어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i번째 코드워드는 맞아요? 이 오브저베이션과 함께 붙였을 때 조인트 티피컬 셋에 들어가고 i번째 게 아닌 놈은 그렇죠?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붙여서 만든 벡터가 어때요? 티피컬 셋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가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경우를 잘 따져봐요. 경우를 잘 따지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또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잘 알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일종의 전체 집합이죠. 우리가 티피컬 셋을 이 녀석의 서브셋으로 디파인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자, 아까 그 인코드가 있죠. 첫 번째 코드워드랑 우리 오브저베이션이랑 붙여서 자, 여기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두 번째 거랑 붙여서 여기 들어가니 물어봐요. 세 번째 거랑 붙여서 여기 들어가니 해서 아까 2의 백승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놈도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한 놈도 여기 안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단 한 놈만 들어갈 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도 안 들어가거나 그렇죠? 한 놈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한 놈 이상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라고 할까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디클레어 할 수도 있고 아비트러리에게 어사인 할 수도 있죠. 예. 노트에는 arbitrary라고 돼 있어요. and declare error. 바로 주요할 건 뭐냐면 에러를 디클레어 하는 거랑 에러가 나는 거랑은 달라요. 에러를 디클레어 하면 에러가 나죠. 근데 에러를 디클레어 안 한다고 에러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if and only if는 아니에요. 이건 언제예요?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는 otherwise 하면 되지만 이 otherwise가 어떤 때예요? otherwise가
이 otherwise를 다시 써볼까요? otherwise가 어떤 거예요? 한 놈도 안 들어가거나 그 얘기를 어떻게 쓰죠? x, j라고 합시다. yn 이제 for all j죠. 그렇죠? 한 놈도 모든 j가 이렇게 붙였을 때 typical set에 안 들어가는 경우 그거나 또 뭐가 있어요? 유니크 안 할 때죠. 들어가는 놈이. 그렇죠? 예. more than one code word is jointly typical이죠. 그렇죠? 알겠어요? 클리어합니까? 네. 한 모든 게 여기 있거나 여기에 어때요? 2개 이상이 있으면 어떤 i번째 녀석이라고 디클레어 하는 경우는 언제라는 거예요? i번째 코드워드랑 오브저베이션을 붙여서 테스트를 했더니 그놈만 여기 딱 들어갈 때.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없거나 한 개거나 한 개보다 많거나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조인틀리 티피컬한지 안 한지 코드워드랑 오브저베이션이랑 붙여가지고 이 셋에 속하는지 물어보면 나누는 방법이 뭐라고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Nothing. 그 다음에 only one, more than one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nothing이거나 more than one이면 declare error죠. arbitrarily assign. 이 경우에만 그놈이다라고 디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클리어 하죠, 이제? 네. 저희가 보면 뭐 ML이랑 다르죠. ML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maximum likelihood는 말 그대로 어때요? likelihood를 계산을 하죠. likelihood는 맞아요? likelihood를 계산해서 가장 큰 값을 주는 코드워드를 declare 할 거 아니에요? 그놈으로 메시지로 맞아요? 그거랑 다르죠 분명히. 그러니까 서브옵티멀해요. 알겠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얘가 서브옵티멀하지만 어떻게 옵티멀하다고요? asymptotically 옵티멀한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어때요? 우리가 sup r이 어때요? max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걸 보일 거거든요. 정확히 하면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max mutual information이 어치버블 하다는 걸 보일 건데 컨버스를 보임으로써 그것보다 큰 걸 어치버 못한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typical set decoder가 asymptotically optimal하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어치버빌리티를 보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쉽게 핸들할 수 있는 걸 하나 찾으면 돼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에 랜덤 코딩 기법이 쓰여요. 여전히.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거든요. 어치버빌리티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잊지를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그러면 디코더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퍼포먼스를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막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에 실리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만약 주어졌다면 성능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왜 해요? 언뜻 보면 옛날 논문들 보잖아요. 그러면 온갖 그 바운딩 테크닉이나 뭐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프로바빌리티를 간단하게 적분하거나 이런 거 막 필요했는데 그거 왜 하죠?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그냥 논문 박사 따려고 졸업은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대학원 마칠 때쯤에 그 의문을 가졌어요. 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할까? 왜라는 게 뭐죠? 목적이죠, 그렇죠? 네.
목적이 뭐냐면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목적은 어떤 시스템 파라메타가 그렇죠? 어떤 시스템 파라메타가 어떤 방식으로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파라메타가 어떤 파라메타가 있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파라메타가 이 퍼포먼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뉴메리컬 이밸류에이션이든 세마이 클로즈드 폼이든 클로즈드 폼이든 뭐 어쨌든 간에 알아낼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라메터 바뀌면 그 다음에 성능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옵티마이즈를 못할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최적화거든요. 모든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논문들은 예를 들면 최적화까지는 안 하고 어떤 논문들은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최적화까지 해요. 네. 어떤 논문들은 이밸류에이션만 하고 최적화는 예를 들면은 그때그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뭐예요? 이그젝트한 값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세마이 클로즈드 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프락시메이션일 수도 있어요. 어프락시메이션들이 보통은 훨씬 더 파라메타가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더 잘 나타내죠. 그렇잖아요. 막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막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다 뗐잖아요. 물론 어프락시메이션 하다 보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에러가 너무 크면 소용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어프락시메이션이 얼마나 또 정확한지 보이는 그런 논문들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어쨌거나 여기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런 걸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이걸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는 이제 이게 컨디셔닝 바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말했듯이 우리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임의의 어떤 i번째 게 선정될 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이걸 다 알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랜덤 코딩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랜덤 코딩 하는 이유는 뭐예요? 랜덤 코드에서 이런 거를 다 작게 할 수 있으면 랜덤 코딩 기법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키의 평균이 170보다 작다면 제일 작은 놈은 170보다 분명히 작은 거죠. 그렇듯이 요 에러 레이트를 계산했는데 i에 상관없이 i 값 상관없이 다 우리가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코드가 존재해서 굉장히 작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합시다. 자, 얘를 계산을 하는데 네,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소스가 뭐 소스인데 랜덤 소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소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W가 나오고 우리가 인코더가 있고 여기서 XN이 나오고 여기 채널이 있고 여기서 YN이 나오고 디코더가 있고 W 해시 나오고 싱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항상 그려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하다 그리라고요. 알겠어요? 그러고 나면 자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퍼포먼스 매트릭에는 이 녀석들 중에서 뭐가 인발브 돼 있어요? 이놈이랑 이놈이 인발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얘가 쉽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랜덤 코딩을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i번째인데 이 녀석이 굉장히 랜덤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코드워드 아니에요, 그 녀석에. 그러니까 결국 이놈을 써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놈을 안 쓰고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이놈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어때요? 랜덤 코드를 쓰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스케치 할 때 어땠어요? 얘가 마치 어떤 매스 펑션 P 서브 캐피탈 X 서브 X를 따라서 막 아이디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아웃풋은 얘 두 개가 뭐예요? 어땠어요? 그 조인트 티피컬 셋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어땠어요? 우리가 조인트 에시므토틱 이퀴파티션 프로퍼티스 배운 게 뭐예요?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나타내 봅시다. 이거를 그러면 무슨 디어렘을 쓴다고요? 우리가 프로바빌리티 계산할 때 세 가지 쓴다 그랬죠? 네. 참고로 제가 보면 뭐 세 가지, 두 가지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뭐 네 가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7가지로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종락원을 딱 갔는데 첫 번째 영어 시간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about의 동의어 11개를 써보래요. 여러분 쓸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이분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나중에 막 그냥 암기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작문할 때 정말 필요해요. 작문.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본고사 시절에 날리던 분이었는데, 이제 학력고사가 다 멀티플 초이스로 바뀌고, 기껏해야 우리 때보다 약간 전에 잠깐 대부분이 멀티플 초이스고 단답형 그 다음에 좀 몇 문항 쓰는 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아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돈을 옛날보다 못 버니까 학원에서 이제 월급장이라 하신 건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면 안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대꾸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쓰면 다들 읽는 사람이 어때요? 리뷰어가. 영어나 좀 공부하지. 나쁜 인상을 가져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심지어 리뷰어조차 합리적인 판단으로 디시전을 안 내려요. 이모션으로 가지고 한다고요. 우리 랩에서는 맨날 아침마다 듣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러죠. 모든 디시전은 이모션을 가지고 내리고 로직을 가지고, 그렇죠? 사기성 로직이죠. justify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바웃만 써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제 야, 뭐야 이러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데 여러분이 조그만 실수를 해요. 예를 들면 사실은 마이너 리비전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그냥 메이저 리비전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친구 같으면 메이저 리비전 줄 거를 어때요? 프로페서 이미 누구야? 아니면 프로페서 조가 누구야? 이러면서 그냥 바로 리젝트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문 잘하려면 그런 거 하세요. 그렇죠? 뭐와 동의어 한 열 몇 가지 뭐 이런 거 해보세요. 자, 일단 그래서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total probability theorem, 그렇죠? 그 다음에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죠. 처음에는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 total probability theorem, Bayes theorem, 그렇죠? 뭘 쓰고 싶겠어요, 제가?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쓰고 싶어요.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다른 partition of events, 걔들이 어때요? partition이라는 얘기는 서로 mutually disjoint하고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죠. 그런 걸 쓰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지금 간단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할까요? 첫 번째? I번째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심플리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헷갈리니까 첨자가, 아니면 우리가 I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1번으로 해놓고 나중에 뭐 2번일 때는 바꿔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그마 한 다음에 X 가지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랜덤 코딩을 쓰니까 우리가 이 녀석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몽땅 가능하죠. 이 X의 파워슨, XN에 속하는 모든 랭스 N짜리 벡터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보면 컨디셔널 그걸로 안 썼어요.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탈 프로바빌리티 티어렘의 마지막 단계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어때요?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어떤 이벤트를 집어넣고 end로, 그쵸?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다 썸하는 게 사실은 토탈 프로바빌리티 티어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자, 여기 이해가 갑니까? 어떤 이벤트들을 사용했어요? 이게 첫 번째 녀석, 지금 첫 번째를 보내는 거니까 첫 번째 메시지의 코드워드가, 그쵸? 랜덤하게 만들어질 텐데 그것이 뭐예요? 어떤 XN일 때예요. 알겠어요? 맞습니까? 네. 요거를 다 더해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거에 대해서 다 더하면 얘가 싹 없어지고 서메이션이 싹 없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쓴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이게 지금 그래요. 이 증명 과정에서 쓰이는 게 다 보면 뭐 total probability theorem,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 그 다음에 independence, 알겠어요?
예, statistical independence 중요해요. 뭐 independence 그 다음에 어때요? 뭐 이런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고 나면 그리고 나중에 뭐 실제로 시험에는 크립시트에 다 적어놓으면 뭐 그대로 채워넣기 쉽죠. 근데 이게 좋은 연습이 돼요.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수업 들을 때 처음에 여러분이 맵 디텍터 제가 유도할 때 다른 책들은 뭐예요? 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 써놨잖아요. 맵 디시전 룰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맵 디시전 룰을 증명하려면 어때요? 그 간단한 최적화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수들이 쫙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벡터가 있어요. 양수들이 벡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합이 1이 되고 그렇잖아요. 합이 1이 되고 각각은 0에서 1 사이인 어떤 다른 벡터를 이렇게 텀 바이 텀에서 내적에서 더했을 때 맥시마이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제가 장난스럽게 문제를 만들었죠. 그렇죠? 예. 퍼스트 사모님 프로블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가지고 뭐 1조 원을 가지고 은행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주는 데다가 몰빵하는 게 제일 낫죠. 그렇죠? 예.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 맵 디시전 룰이라는 거에.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이 좀 복잡한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쓰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도 어때요? y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y 가지고도 똑같이 전개할 수 있어요. 여기를 캐피탈 Y 수프 n 그 다음에 여기를 y로 하고 여기를 y 여기를 캘리그래픽 y에 n 해도 돼요.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랜덤 코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매스 펑션 p sub capital X of X를 가지고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 다음에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에 의해서 컨디셔닝하고 얘의 프로바빌리티를 뽑아낼 때 어때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줄 여러분이 한번 써볼래요? 컨디셔닝을 해가지고 한번 써봐요. 자, 일단 시그마는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의 n이 cal x의 파워승 nth 파워승에 여전히 속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pr까지 똑같은데 이제는 어때요? 컨디셔닝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여전히 w hat은 m1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conditioned on 어때요? x1이 그러니까 랜덤하게 만들어진 첫 번째 코드 워드가 xn이고 그렇죠? 참고로 w는 여전히 m1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probability of 그래서 아까 어때요? 아까 probability of event에서 and로 연결된 것들이 각각 어때요? 앞에 나와야죠. 이거 있으니까 요게 다시 나와야죠. 그래서 x1이 첫 번째 코드 워드가 xn일 확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우리 맵 디시전 룰 유도하고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랜덤 코딩을 할 때는 이게 메시지가 뭐라는 게 중요해요? 얘가 이렇게 될 확률이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얘는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렇죠? 요 x 긋기 전에는 그냥 위에 줄을 이퀴벌런트하게 바꾼 거지만 여러분이 바꿔놓고는 어때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생각을 하면 어때요? 아, 얘는 이 probability of event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안 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우리가 어떤 말을 했죠? 얘가 M1이라고 디클레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로 나눴죠. 맞아요? 네, 지금 안 하는 경우로 해놨잖아요.
언제 안 해요? 그러면 그러면 언제 디클레어 해요? M1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국 뭐 할 거예요? 이거를 어퍼 바운드 할 거예요? 로어 바운드 할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걸 0으로 보낼 거니까 어퍼 바운드 할 거 아니에요? 어퍼 바운드 할 때 제일 쓰기 좋은 게 뭐예요? 무슨 바운딩 테크닉? 유니언 바운딩 테크닉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이거를 어떤 이벤트의 유니언 이벤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어퍼 바운딩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WH M1이려면은 어떤 AND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닐 때는 컴플리멘트의 OR로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느냐. 이 이벤트랑 어떤 거에 AND들이 같으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찾아봅시다. 자, 아까 했죠? M1이 되려면 어때요? 제일 처음에 뭐랑 뭐가 조인트 티피컬 셋에 속해야 돼요? X1과 그렇죠? 오브저베이션을 붙였을 때 속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코드워드가 이거죠. 맞습니까? 이거랑 오브저베이션은 요거죠. 맞아요? 네. 붙였더니 얘가 티피컬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두 번째 코드워드가 얘들은 붙였더니 어떻게 돼야 돼요? 속하면 안 되죠. 맞아요?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2 to the NR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W-hat이 M1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우리가 티피컬 셋 디코더를 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써봅시다. 자, probability of event 이제 어떻게 돼요? 한번 써보세요. 이 이벤트의 몇 사건이죠? 컴플리멘터리 이벤트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얘를 컴플리멘테이션 하면 돼. 컴플리멘트를 생각하면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아니고. 그대로 써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봐요. 복잡할 뿐이에요. 어려운 거랑 복잡한 거랑 구별을 해야 돼요. 복잡한 거는 여러분이 어때요? 익숙해지고 나면 안 복잡해져요. 네. 그 다음에 캡, 인터섹션이 유니언으로 바뀌어야죠. 그렇죠? 유니언. 그 다음에 점점점점 유니언 xn의 seal 2 to the nr y 그래서 typical set 자, 그 다음에 컨디션이야 뭐 그대로 쓰면 되죠.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컨디션이 이놈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을 그대로 쓰고 그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있죠. M1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다 썼나요? 안 썼죠. 지금 요까지만 고친 거예요. 그렇죠? 곱하기 X1이 X일 확률. 그렇죠? W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쓰는 테크닉이에요. 그렇죠? 뭐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바운딩하고 싶을 때 유니언 바운드로 해서 해요.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유니언 바운딩 할 때 안 좋은 게 뭐예요? 썸으로 나타냈더니 하나가 0으로 안 가요. 예를 들면 충분히 작지 않아요. 근데 다 작으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도 뭐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이제 유니언 바운딩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써봅시다. 제일 처음 게 뭐예요? 제일 처음 게 이놈이죠. 제일 처음 이벤트가. 얘를 써요. x1n y가 joint typical set에 안 속하는 이벤트의 확률인데 conditioned on 첫 번째 코드워드는 xn이고 보내진 메시지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걸 곱해놔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하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텀을 여러 개의 썸으로 바꾼 다음에 쓸 텐데 어때요? 그거를 각각 하나씩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시그마 xn 저 같으면 받아 쓰지 않겠어요. 지금은 보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이거 뭐 동영상 다 올라와 있을 텐데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 x2 두 번째 코드워드와 observation 자, 이 녀석은 jointly typical한데 그 다음은 똑같이 쓰면 되죠. 자, 더하기 해서 쭉쭉쭉쭉 다 더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쓰기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시그마 전 다음에 여기다가 2로 안 쓰고 J로 하지 뭐. 그쵸? J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맞습니까? 네.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알고 무슨 서메이션이 2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텀씩 하면 되죠. 하나씩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돼요? 얘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x1 첫 번째 코드워드가 x일 때 그렇죠? 걔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나오는 그렇죠? 걔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과 이 x가 함께 jointly typical 하지 않을 확률이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서 지금 이거 필요해요? 안 해요? 이거 필요 없죠? 보세요. 이 이벤트 계산할 때는 오직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얘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얘도 지워요. 과감히. 그러면 뭐예요? 이 컨디션에 이거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여러분? 조인트로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없애고 얘를 그냥 콤마로 바꾸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모두 다 썸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할 때처럼 얘 없애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텀은 어때요? 그냥
그냥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점프를 좀 했지만 이해 가죠? 봐요. 컨디셔널 준 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없애고 이 컨디셔닝 바를 콤마로 바꾸면 되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썸이니까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거꾸로 할 때처럼 얘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때요? 그냥 첫 번째 코드와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코드와 어때요? 첫 번째 이 코드가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채널 입력으로. 그렇죠? 지금은 잘 보세요. 인풋이 어때요? 인풋이 첫 번째 코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채널 인풋으로 첫 번째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하듯이 그냥 얘 드랍하면 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거 두 개가 조인틀리 만들어졌을 때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엡실론보다 작겠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녀석을 봅시다. 이 녀석들. 얘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메시지는 1번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입력으로는 뭐가 들어가야죠? 입력으로는 첫 번째 코드워드가 들어가야죠. 첫 번째 코드워드가 들어가요. 근데 다른 코드워드랑 랜덤하게 만든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졌죠? 그거랑 그 채널 아웃풋이 조인틀리 티피컬 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했잖아요. 그쵸? 눈치가 있어야죠. 잠깐만요. 위에는 얘가 아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뭘 뜻하는지 알죠? 이거는 네. 얘랑 조인트 PMF로 만든 거고 얘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마지널 PMF의 프로덕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에시mptotic equipartition 프로퍼티를 할 때 뭘 보였죠? 얘는 이럴 확률이 굉장히 작고 얘도 이럴 확률이 굉장히 작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쓸게요. 주의할 건 뭐예요? 얘는 지금 몇 개가 있죠? The ceiling of 2 to the nr 빼기 한 개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제가 그냥 엡실론으로 안 쓰려고 한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봐요. n이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얘가 어떻게 돼요? 커요? 작아요? 이 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뭐예요? 이걸 구할 때 그냥 얘는 충분히 작습니다라고 안 하고 뭐예요? 얘의 rate of convergence를 계산했죠. 에러 엑스포넌트를 계산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에러 엑스포넌트가 그러니까 2 to the minus n의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y 빼기 뭐 3 epsilon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억합니까? 네, 그걸 쓴 이유를 알겠어요? 안 그러면은 뭐예요? 얘가 exponentially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냥 작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곱이 어떻게 돼요? n이 커질 때 발산할지 수렴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exponentially upper bounding 할 수 있는데 그 적어도 그 upper bounding 하는 exponent가 mutual information 빼기 어떤 작은 값이다라는 걸 일부러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엡실론이고 문제 없죠? 얘는 2 to the nr 빼기 1에 이제 또 바운딩을 해야죠. 2 to the minus n의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y 빼기 3 엡실론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언제나 0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exponentially increasing 아니에요? 얘는 exponentially decreasing이고 맞습니까? 네.
근데 또 실링 펑션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실링 오브 x는 뭐랑 뭐로 바운딩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x 플러스 1이랑 x로 바운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림 그리라 그랬죠, 이것도. 암기하라고 안 했어요. 그림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예. 우리는 극한 생각할 거니까 여기 어느 쪽에 뭐 이퀄리티가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나 상관없어요. 그렇죠? 극한하면 다 이퀄리티 넣어야 돼요. 없던 부등호에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임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실링 오브 2 to the n이니까 요거 쓰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1 없어지네. 그렇죠? 그럼 2 to the nr, 2 to the minus n의 mutual information 빼기 3 epsilon 다시 써봅시다. 2 to the 우리가 디케이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러면 mutual information 빼기 캐피탈 R 빼기 3 epsilon이죠. 그렇죠? 요걸 그냥 마이너스로 바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probability of error를 제로로 보낼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엑스포넌트가 양수일 때죠.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자, R을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좀 맞게 하고 있나? R이 mutual information.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있어봐요. 예, 맞는데. 그렇죠. 양수면은 예, 그렇죠. 그래서 R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코드가 그렇죠? 코드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에서 3 엡실론만큼 뺀 것보다 작으면 그렇죠? 바운딩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엡실론을 arbitrarily small 하게 만들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만족되면 우리가 에러 레이트를 아비트러리 작게 만들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값보다 작지만 최대한 얘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를 푸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R 값을 점점점 얘에 가깝게 할 수 있는데 얘 값도 맥시마이즈 할 수 있죠. 참고로 여기서 왜 수프인데 양쪽에 수프를 안 붙이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프 R이 이것보다 작은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수프리멈 오브 R은 이 R은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할 때는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고 헷갈리면은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알겠어요? 따라서 뭐예요? 맥스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어치버블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직 사기를 좀 쳤어요. 예.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예. 아직 덜 끝났고 예.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요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요까지는. 예, 괄호한 그 직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위에 요 값이 이게 1일 때 구해놨죠. 근데 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 바운드가 이게 이미 M1일지 2일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쵸? 다행히 뭐예요? 다행히 이게 메시지가 1이든 2든 3든 상관없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아직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랜덤 코딩을 쓰면, 그렇죠? 랜덤 코딩을 쓰면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에러도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에버리지 하면 작고,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한 것도 작고, 세 번째 메시지에 대한 것도 작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스피시픽하게 어떤 시퀀스를 컨스트럭트 하고 싶잖아요.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코드셋을, 어떤 코드북을 딱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지고 첫 번째 녀석도 작고 두 번째 수 작고라고 해야지, 에버리지 했더니 각각에 대해서 작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코드를 딱 선택했더니 얘는 작은데 딴 놈은 클 수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에러 레이트만 해보고 이 에러 레이트를 랜덤 코딩할 때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어떤 스피시픽한 코드를 선택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다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걸 보인 건 아니잖아요. 두 개 차이를 잘 알겠어요? 이 깁스 피라미란 그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시노미 시스템 할 때 어땠어요? 이렇게 구형파가 있으면 디스컨티뉴어스하게 어떻게 돼요? 이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는 데서는 어때요? 이게 피크 에러가 줄어들질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체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하면 오리지널 시그널이랑 어때요? 푸리에 시리즈 텀을 늘리면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시퀀스 오브 실제 코드들을 찾아서, 어때요? 이게 뭐든 간에 이게 MI 일 때 모든 I에 대해서 다 0으로 시퀀스를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안 끝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스케치만 보여줄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이 헷갈렸어요. 옛날에 이걸 왜 하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메시지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지금. 없는데 여기서 가정을 해요. 유니폼 하다고.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유니폼 하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PX는 아까 우리가 눈치 대충 챘죠, 그렇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놈으로 잡아요. 알겠어요? 채널 인풋 아웃풋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놈으로 잡아요. 잡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랜덤 코딩이 말하는 건 뭐죠? 랜덤 코딩이 말하는 건 우리가 방금 보인 거는 뭐였어요? 방금 보인 거는 요 각각에 대해서 0으로 간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유니폼 하다고 했으니까 전체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모든 코드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세마이콜론 아니에요. 컨디셔닝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하죠.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지금 끝났다고 막 오줌 마려워가지고 빨리 가고 싶구나 다들.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